네, 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라는 과정입니다. 저번 주에 잠깐 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하지 못한 더 세부적인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미션 중에 이제 퀴즈 풀이가 있는데 그 퀴즈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고 뭐 저는 그래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실 분들은 동영상을 아주 10번씩 20번씩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실 분들도 계시면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실 분들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동영상 자료를 한 번 정도 보시고, 보시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눌러놓고 다른 짓을 하더라도 보시긴 보셔야 돼요. 꼭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퀴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멘트, 자막을 정리한 자료를 이제부터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는 더 빨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막 중에서 퀴즈 문제와 연관된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여튼 공부하는 법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아주 심각하게 모든 걸 다 공부하실 분들은 동영상도 몇 번씩 보고 제가 만들어 드린 그 요약집도 계속 읽어 보시고 그리고 퀴즈 문제도 한번 그 풀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바쁘신 분들은 뭐 동영상은 뭐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내용은 좀 빨리빨리 읽어 보시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 빨간색 부분들만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셔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자, 여하튼 내용이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더 추가될 내용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오리엔테이션 미션을 좀 요약해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동영상 청취예요. 동영상은 매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음, 강의 영상에서 볼게요. 강의 영상이 1편, 2편, 3편, 3개가 나왔네요. 그죠? 3개. 창업가 정신 GM까지 3개의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죠? 3개, 3주차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3주차까지 나왔으니까 이 동영상들을 시청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거는 몇십 프로 이상? 예, 끝날 때까지 뭐 오늘 안 보셔도 된다 그랬죠. 끝날 때까지 하여튼 80% 이상을 수강을 하시면 돼요. 예,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그 과정마다 퀴즈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퀴즈를 제가 직접 풀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이렇게 직접 풀어드릴 수도 있고 저번 주엔 제가 풀어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이걸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힌트를 올릴 거예요. 힌트를. 아시겠죠? 힌트를 올릴 거고 왜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드리냐면 이거 남잖아. 근데 답까지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동영상에서. 여튼 그래서 힌트를 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거는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릴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릴 겁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미션이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미션이 평가 기준 한번 보면 퀴즈가 30%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해드린다 그랬고 중간 평가가 기말 평가까지 해서 50%예요. 여기는 과제가 없어 과제가 그래서 조금 더 일이 적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 일이 적죠.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 있냐? 저번 주에 안 가르쳐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네 번째 토론입니다. 토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 동영상 청취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퀴즈 풀이는 제가 해놓은 거를 매주 보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인데, 토론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나왔나. 토론은 2주차, 4주차, 10주차, 13주차 4번 있습니다. 총 4회가 있는데요. 요때를 지금부터 토론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한꺼번에 내놓지 않고, 교수라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 보시면 2주차에 나왔잖아요.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면 2주차에 두 번째 차에 토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누르고 토론 누르고 토론 제목을 눌러보면 학습활동이라고 나와요. 자, 다시 토론 관련해서 미션 수행 방법입니다. 1. 주차는 몇 주 몇 주?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 토론은 몇 기준에 나와있나? 자, 토론은 2주차. 그 다음 4주차는 아직 안 올렸으니까 안 보이겠네요. 10주차, 그 다음에 13주차 이렇게 해서 4회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주차의 토론 활동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미션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여기 어디죠? K묵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 정도 분량이 되느냐? 분량은 동기 학생들이 올린 내용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보통 이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주차 게 올라와 있으니까 2주차 거 아마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까, 아니, 토론하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토론을 들어가면 토론 날짜 있고 학습 활동 돼 있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생계형 창업 그리고 기회형 창업으로 나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라고 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서술한다. 두 번째, 타인의 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그러니까 똑같이 썼을 때는 출처를 꼭 밝히라는 얘기예요. 어디 들어가서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게 있으면 그걸 출처를 꼭 밝혀라는 얘기고, 세 번째,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위 숙지사항을 숙지하였다면 밑에 토론에 요걸 누르고 제출을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용을 글 추가를 해서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제출을 누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토론, 제 거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생계형 창업이 UEC도 가입국제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에 속한다. 이 이유는 별다른, 위에 잘 썼네요. 한 대여섯 줄 썼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네 줄에서 5줄 정도의 분량으로 기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쭉 내려서 토론, 어디서부터 들어갔어요? 강좌 소개, 해당 주차 토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토론 날짜를 클릭하고, 날짜를 클릭해. 이렇게 띡 클릭해. 그럼 그 밑에 학습 활동이라고 나오죠. 학습 활동을 클릭하고, 학습 활동을 클릭하면 해당 토론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서 토론에 참여합니다를 선택하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를 선택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누르고 한 번의 제출 기회를 여기다 글을 추가해야 돼. 글을 질문이냐? 질문을 하면 답이 필요한 사안이 나옵니다.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 게시판이에요. 저는 의견을 낼 거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자, 생계형 창업과 그리고 기회형 창업,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생계형 창업과 vs 기회형 창업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창업이에요. 생계형은 여기다 적는 게 낫겠네. 생계형 창업은 비자발적 창업.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게 자영업이죠. 그렇죠? 자영업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형 창업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술 창업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요런 제품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무방 창업의 반대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창업이라고 봐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회형 창업은 원래 창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업을 만들어내는 게 창업이잖아요. 근데 생계형 창업은 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그렇죠. 떡볶이집 있으면 떡볶이집 옆에다 내는 거고, 호프집 있으면 호프집 옆에다 내는데, 다만 뭐예요? 이게 조금 더 잘 된 데더라 라고 하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생길까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생계형 창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600만이 이쪽 생계형 창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혼자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1000만이 이상이 이쪽에서 살고 있고, 이 생계형 창업을 생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계형 창업이 왜 잘 안 되느냐? 말 그대로 그거죠. 먹어줄 사람은 100명인데 파는 사람이 1000명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진짜 그래요.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지금의 생계형 창업 수에서 한 반 이상이 없어져야지, 자연적으로 도태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게 최고라는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 파는 사람들이 워낙 경쟁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내려가고 품질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뛰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생계형 창업인데, 이런 생계형 창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예,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거를 권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권장하고 안 하고를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 기회형 창업, 기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왕창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왕창 지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쪽으로 주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 창업을 배우시는 분들은, 창업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기회형 창업으로 가는 거 말고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창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뭐 여러 분별 가능하나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나누면 저는 어디로 속한다? 무조건 기회형 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로 가는 게 제 어떤 의견일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또 한편에선 그런 게 있겠죠.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벌 수는 없고 회사는 못 들어가겠고 어떡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생계형 창업으로 나오는데, 그럼 생계형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멸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창업을 해야 돼. 아시겠죠? 소멸성 창업 자금이 뭐냐면 돈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을 소멸성 자금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투자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보증금 투자해도 됩니다. 왜? 보장성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왜? 이건 투자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응? 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말고 뭐 있나? 그 권리금 이런 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소멸성 비용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망하면 절대 못 돌려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진짜 생계형 창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망한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나 기물로 내가 성공시킬 아이디어가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창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뭐 생맥주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뭐 자랑 같지만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예, 권리금 없고 그리고 기자재라든가 기물이 있는 망한 가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들어가서 살려서 권리금 받고 나온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에 정말 팁을 드리자면 권리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권리금을 받고 빨리 빠지는 창업가는 그런 거거든요. 뭐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뒤에 후임자한테 받고 빠지는 게 그게 창업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은 이렇게 참여 눌러놓고 여기다 글쓰기에다가 뭘 써요? 예, 글쓰기에다가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적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자기 의견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어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잠깐만요. 이걸 쓰고 제출하면 끝인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요거 제가 이렇게 적을 때 저는 어떻게 적느냐면 요건 나중에 적은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적고 제출을 하면 돼요. 위에도 제출을 누르고 두 개 제출을 누르고 저장하고 끄시면 되는데 이럴 때 요 위에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게시판 추가. 그렇죠? 예. 여기서 게시글 추가라고 표현하고 관련 내용을 되도록 여기다 바로 적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 한글이나 아니면 저 뭐라죠? 메모장 같은 곳에 먼저 주장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것. 아시겠죠? 한번 써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제출 눌러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 퀴즈 풀이 한번 볼게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어디 갔어요? 예. 이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강의 자료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예. 1주차 강의 내용 요약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여기 보면 2주차 거. 이렇게 해서 힌트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그러니까 동영상이죠. 이번에 2주차 거 제가 올려드렸어요. 1주차 건 제가 다 했으니까. 2주차 창업의 이해와 유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리한 말씀한 내용들을 이걸 받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다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 읽어봤어도 돼요. 예,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만약 시간이 없는데 퀴즈를 빨리 풀고 싶다. 퀴즈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써놨어. 퀴즈 1번 내용이 이거야. 요거만 빨간 거만 읽어보면 퀴즈 1번 무조건 풉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쭉 내려보면 퀴즈 2번 요 내용이에요. 요것만 읽어보면 퀴즈 2번 풀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3번 창업 성공에서 6가지 정도의 성공 요소. 이거 뭐라고 문제 나올까요? 성공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성공 요소가 뭔지를 빨간색만 읽어보면 나와요. 이거 읽어보고 어떻게 해요? 문제 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좀 어렵다. 나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힌트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답은 못 드리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야 되고, 답변도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클래스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클래스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내가 올려놓을 텐데,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거꾸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지금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정도는, 다음 주라 그러면 9월 며칠이냐, 9월 다음 주부터라 그러면 9월 지금 4일 11일 그렇죠. 우리가 원래 토요일만 만나는 거나 금요일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7일 정도 다다음 주 3주차 때는 대면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만날 겁니다. 실시간. 아시겠죠?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3주차부터 수업 진행 방법은 일단 비대면은 못하니까, 비대면밖에 못하니까 대면은 안 돼요. 중간고사 전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학교 정책상.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지만 비대면으로 만나서 계속 이렇게 제가 떠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질문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이 클래스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라포를 교육생분들과 저가 형성하려면 교육 운영 방법을 동영상 청취해서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강의는 뭘로? 실시간 강의. 이거는 줌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주차부터. 그래서 3주차는 언제냐면 3월 13일부터 18일인데요. 지금 모든 게 다 온라인이니까 3월 18일 토요일날
오후 15시 15시로 하는 걸로 할게요. 15시로 해서 한 30분 정도 이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주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차피 온라인으로 해서 그것도 제가 올려놓을 수 있으면 동영상을 올려놓든지 할 테니까 요건 아니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보다 카톡창에다 올려놓을게요. 제가 카톡 단톡방도 만들어서 카톡이나 밴드를 만들지 해가지고 밴드에도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이번 과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동영상 들으시고 그죠? 동영상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예, 퀴즈 푸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저와 같이 보시고 요거는 그리고 토론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래서 토론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데 이 그 과정은 과제가 없어. 그쵸? 더 좋아요. 과제가 없으니까 토론만 4번, 4번, 언제? 2, 4, 10, 13주 4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2주차 지금 토론 주제는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생계형 창업은,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이 더 좋은 거예요? 기회형 창업이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 창업 생태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회형 창업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없던 업을 만드는 그런 창업들. 이게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쵸? 계속 늘어나야 되고, 줄어야 될 건 뭐예요? 예, 줄어야 될 건 생계형 창업이 줄어야 된다. 그래서 할 게 없어서 끝에 가서 하는 창업,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참해도 되고요. 이거 사회학이잖아요. 이거는 동참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 의견이 논리적이면 여러분들 의견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근데 생계형 창업이랑 기회형 창업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계형 창업은 내가 원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은 안 되니까 할 게 없어서 하는 창업이 어떻게 보면 생계형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창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영업이 많아요. 왜? 자영업은 금방금방 자기가 돈만 투자하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 이런 말 많이 써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무슨 말? 유망한 창업이라고 많이 써요. 유망한 창업의 뜻은 있을 유자, 예, 망은 망할 망자. 왜?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아이템은 망해요. 왜? 먹어주는 사람은 5명인데 파는 사람이 5명이었다. 근데 그게 10명으로 늘어났어. 망해 안 망해? 망해야 돼 5명은. 그래서 유망한 창업이 무슨 뜻이에요? 망할 가능성이 높은 창업이다. 왜? 뭘 할 경우에 이 앞에다 써주면 동일한 아이템의 창업자가 많아질 경우 망할 가능성이 높은 창업이 된다. 그런 걸 유망한 창업. 그래서 저는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도 가가지고 만약에 불닭 가맹점을 한 3-4개 브랜드가 모집한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다음 그 연도에는 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창업을 많이 하니까. 유망한 아이템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창업 시장, 특히 생계형 창업 시장의 모순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만큼은 생계형 창업은 조금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19 이제 잘 좀 버티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연도 지나면 이제 코로나와 같이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감기처럼 될 것 같아. 그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까지만 잘 좀 버텨주시고 그리고 다음 학기 정도에는 진짜 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길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